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면처럼 쭉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주 스택.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왜 자꾸 젊으세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예, 그러게요. 예, 아니에요. 그냥 좀 찾아보게 됐어요. 에리나 씨가 절 보고 웃으니까 제가 뭐 한 거 같잖아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저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아니, 계속 아까부터 가만히 있었어요. 네, 아니. 시작하기 5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웃은 이유는 일단 반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이유 때문에? 아우, 네. 다행이다. 네. 아니, 왜냐하면 계속 예측을 좀 더 빠진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좀 째려보면서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7거래 만에 코스피가 소폭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반등이에요? 1850선이 종가상 안 됐고 외국인들도 막판에 팔면서 12거래일 연속 결국 팔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왜 반등했느냐? 기관 특별히 투신권 중심의 매수가 한 1830 정도에서부터 붙었기 때문인데 그러게요. 반등폭도 미미하죠. 외국인도 계속 팔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반등으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주식은 뭐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면서. 이건 반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바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주식의 장이 딱 9시부터 열릴 때 네. 보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그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예. 예전에 그 페르시아의 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랬대요. 기쁠 때 좀 슬플 수 있고 슬플 때 좀 기쁠 수 있는 그 네. 무엇인가를 찾아와라. 네네. 그 수년의 시간 동안 신하들이 찾다가 어느 한 신하가 그 왕에게 반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지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반지 안에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글자가 있었대요. 네, 그 글귀가.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예, 그래서 예. 요즘 저 장이 너무 불안하고 막 계속 빠진다 그러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그러게요. 곧 이제 바닥이고 반등이 되겠죠. 맞아요. 이 슬픔도.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지나가긴 지나가겠지만 이왕이면 좀 후딱 좀 빨리 좀 지나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쨌든 조금 의심스럽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 김수용 씨가 얼마 전에 한만식 전문가님으로부터 네. 탱크 같은 이 전차를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차 군단이 요즘 힘이 많이 없어요. 아, 그러게요. 선물 받자마자 그 전차가 후진하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낙폭과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그 포금탄이나 폭죽을 선물 받았으면 그 화학주 예. 올랐을 그렇죠. 텐데. 그죠? 맞습니다. 예. 뭐, 사실, 김수용 씨의 말처럼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전문가분들도 이미 약간 패닉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건 뭐 거의 소위 말하는 멘붕, 그죠? 네. 멘탈 붕괴 상태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낙폭과대도 이제 더 안가나해서 겨우겨우 어렵게 손절을 했더니만, 이제는 전차 군단이 또 쉬고 낙폭과대주가 가니까 이걸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좋습니다. 저희가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그 해답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비법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고자 하니까 특별히 오늘 많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부는요. 김수용 장우 씨가 여러분들처럼 멘토링을 받아서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수익률 대결을 펼칠 거고요. 이어지는 1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살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1부이고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도 있겠죠. 오늘은 김수용 씨에게 전차 탱크를 선물해 주셨던 한만식 전문가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프로세스 기법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신다고 해요. 내일 저녁에 홈런주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용 씨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제가 11년생에 빛나는 장홍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11년생 장홍 씨 축하드려요. 뭐 하트 뿅뿅뿅 네. 이렇게 해서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거나 11년패 하신 김수용 씨 힘내세요. 파이팅. 뭐 이런 네. 문자, 네. 격려의 문자 보내주셔서 사연과 함께 보내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상담을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특집이에요? 그렇죠. 뭐 상담 특집. 예. 특집. 뭐 네. 어떻게 옷 갈아입으시려고요? 뭐 옷을 좀 뒤집어 입기라도 해야 될 텐데. 예. 아니 근데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는 순서는 선착순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택 1부 시작합니다.
네, 주식쇼 스탁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역시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도 김수용 씨 그리고 장우 씨에게 멘토링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동방박사라 불리는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김혜동 전문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어떤 주식에 대한 장기를 갖고 계신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룰 설명부터 해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용, 장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누가 많이 냈는지 비교를 해보는 대결입니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듯이 김수용, 장 씨가 각자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죠. 하지만 주식 배틀 1억 쇼 페널티도 존재합니다. 진 팀은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부진할 경우엔 괜히 팔라고 얘기한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후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도 김수용 씨, 장우 씨를 돕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는데 김수용 씨의 멘토는 어떤 장기를 가진 분일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중장기 전문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중장기 전문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이에 맞설 장우 씨의 멘토님은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실 분은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입니다. 돌파켓과 추세, 상승 추세의 기법, 과대 낙폭과 추세 돌파의 이평 이론, 우량주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공략 전법을 구사한다.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곧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일단 낙폭도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면 자연적으로 조금 리바운딩이 나오듯이 오늘의 시장의 반등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그 말이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이 이렇게 별로 안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자동차,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갑자기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에 이제 저도 이제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무의미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자동차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5위 안에 들은 대다수 전차 어떤 군단들이 빠지게 되면 지수는 급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보시면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전문가들은 주로 밸류에이션 따져가지고 1,800 정도 수준은 PBR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요. 1,770포인트 내외는 예측할 것 지지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지선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 거의 다 깨졌다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네. 물론 지지선에 샀을 때 지금부터 밸류에이션 구간에 저점 구간에 샀을 경우는 기다리면 다시 이 구간은 쉽게 설사 1,700 정도 깨지고 내려가더라도 지금 이 구간은 쉽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투자할 때 어떤 성향에 따라서 실제 수익이 이제 가져다 줄 텐데 지금은 그러면 결국은 오늘 같은 장에서 볼 때 반등을 좀 짧게 했거든요. 사실 4포인트인데요. 4.7포인트 코스피는 올라갔는데 오른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놀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저께 보시면 25만 주 정도 외국인이 팔고 나서 오늘 또 11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를 계속 어느 정도 매각을 하게 되면 지수는 반등이 없거든요. 자동차주랑.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화학주나 건설주나 금융주 이런 게 올라야 되는데 조선주뿐만 아니라 올라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도 모멘텀이 아직은 유로존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약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도 짧은 구간의 반등이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어떤 밴드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132만 원 제가 붕괴가 된다든지 127만 원 붕괴되면 결국은 100만 원 내외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지지가 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지선들이. 그러면 삼성전자를 여기서 새로 누군가 사줘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동안 매수 주체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자문사뿐만 아니라 기관인데 지금 보시면 그중 매수 주체 중에 한 팀이 나간 거죠. 외국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돌아오지 않을 때는 지수의 어떤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현재 지수의 어떤 추가 하락이나 보지 마시고, 전차군단은 당연히 기술적 반등할 때 갖고 있는 분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기술적 매매, 짧게 일봉을 보고 짧게 매매하는 것은 전차군단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보면서 어차피 유로존은 어느 정도 6월 정도 되면 거의 다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화학주라든지 오히려 낙폭화된 우량주, 대형주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매매를 하시면 기술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그때는 좀 들고 가는 그런 거로 가셔야만 결국 수익을 내고 지금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를 이제 현상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화학주가 많이 빠지니까 손절하고 다시 삼성전자 가니까 전차군단 가게 되면 현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을 보고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구간이라든지 기술 적정 주가가 왔을 때는 그 순간에서는 바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오히려 단기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자금이 크신 분들은 대형 우량주 중에서 오히려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한 몇 분기를 보고 그렇게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거 사시는 게 훨씬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유럽은 어차피 이 문제가 한 6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그렇죠. 시장이 완전 위쪽으로 돌아서려면은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됩니까? 사실상 이제 시장에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매매하다 보면 2월부터 전차 빼고는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것도 기술적 반등도 없이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약세장입니다. 그럼 그동안 지수를 왜곡했던 게 전차기 때문에 그럼 전차가 지금 무너지고 실제 전차는 올해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그 고점을 돌파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지수의 상승, 그렇게 전고점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고점변 1970입니다. 거기서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결국 그러면 전차가 안 가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중국 모멘텀뿐만 아니라 글로벌 QE3라 이런 게 크게 큰 재료가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GDP도 많이 상승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그때 그 대형 재료죠. 이게 나와야만 전 시장을 전차가 안 가더라도 나머지 낙폭과대지 올라오기 때문에 2000포인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그때는 오히려 하락 장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짧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이 추세 전환의 키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김혜동 전문가님 오늘 뭐 화학이라든가 정유주들 네. 낙폭과대주가 뭐 건설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빠진 폭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한켠 기분은 좀 좋으셨을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수를 좀 떠받쳤던 그런 그 IT 업계의 그 전체적인 그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그 화학 관련주라든가 전체 이렇게 건설 관련주들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으로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단기성 매매들이 너무나 잦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체였던 외국인들도 지금 시장을 많이 떠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등이구나 본격적이 시작됐다 그런 것들은 좀 빠르다고 좀 보여지고요. 내수 관련주에 좀 집중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과대 낙폭 우량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적인 그 반등이 될지는 아직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그 안정이 될 때까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전체적인 현금 비중을 꼭 늘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지수가 안정이 되면 매매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올랐던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오늘처럼 계속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쪽으로 김혜동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앞서서 최병 전문가님은 오늘 좀 어제 그리고 이렇게 좀 하락했었던 전차 군단은 기술적 매매로만 한정지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휘청해서 지수까지 꺾이게 만든 전차 군단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 종목을 이렇게 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러고
이런 그 의구심들이 많이 들 텐데 한 가지 좀 그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제가 그 종합 차트 코스피 지수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일봉, 주봉, 월봉을 많이 보시는데 연봉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화학 관련주, 자동차, IT 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이유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모든 종목군들이 사실 대다수 이렇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일봉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아직도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관망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중소형 쪽으로 조금 집중해보자. 예, 예. 예.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제 참고로 김수용 씨는요, 이성대 전문가님의 멘토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금 보유,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없었던 가운데 포트 정리만 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요. 장우 씨는 박준남 전문가 추천 종목이었던 핵 종목, 오성 LST를 신규로 사고 싶다고 희망한 바 있습니다. 과연 오성 LST 장우 씨 포트에 들어갔을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볼게요. 네, 김수용 씨 포트가 화면에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종목 정리됐고 정리했기 때문에 삼성증권과 동아원만 남아있는데요. 오늘 모두 다 약보합 정도를 그려서 어제보다 약간 더 수익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뭐 차이가 큰 건 아닙니다. 김수용 씨 현금 보유 비중이 60%나 늘어났어요. 자, 이번에 장우 씨 포트를 보기 이전에 가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한 5만 원대 샀고요. 동아원은 2,800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이 같은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보죠. 자, 동아약품 CJENM, 예, 오늘 같은 날 오히려 1% 이상씩 올라줬습니다. 어제보다 수익이 좋고, 예, 그런 상황이죠. LG패션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던 손절 라인을 터치하면서 손절되는 분위기. 오성 LST 잡혔는데 수익은 안겨주지 못하고 있는 종목은 5개입니다. 자,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성 LST 9,250원 정도에 매수했는데 다행히도 매수가가 눌림목 정도여서 손실이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LG패션 안타깝게 손절됐습니다. 한국카본은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 오늘도 약보합 정도였고요. 동아약품과 CJENM은 오늘 같은 날까지 오르면서 확실히 효자라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네, 오늘은 뭐 따로 총 평균 수익률 안 봐도 결과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역시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되겠죠. 총 수익률 한번 살펴보죠. 네,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영 대 장웅. 최종 승자는요. 장우 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12연승 되나요? 네. 그 뭐 하루하루 네. 네, 기네스에 도전할 수 있는 연승. 네. 아무쪼록 기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뭐 그 장이 좋아서 연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 좋은 장에서 이제는 뭐 소감 말할 것도 없죠, 거리가. 아니 많아요, 많기는. 네. 근데 김수용 씨가 아무래도 너무 연패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이 자신감을 좀 잃으실까봐 왜냐면 투자를 하시니까.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기네스북에 도전합니다. 아 연패 기록, 연패로. 연패 기록에. 아니 김수영 씨한테 말이 씨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취소합니다. 그죠? 오늘로 끊겠습니다, 이제. 아, 잘 그래요? 휘둘렀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승해야죠. 네, 근데 아, 일단 알겠습니다. 포트에 많은 종목을 정리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손실도 훨씬 줄었거든요. 네, 이제 뭔가 좀- 반전을 깰 때가 왔어요. 뭔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 가지면 새로 하면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가 저랑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장훈 씨 이제 뭐 기네스는 이 정도에서 쓰고 많아요? 아니요, 계속 연승이죠. 네. 예. 저희 승리는 멈출 줄 모릅니다. 기네스 맥주 드세요. 네. 본인 돈으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슈퍼를 찾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장우 씨가 12연승을 했는데요. 우리 김혜동 전문가가 보는 장우 씨 포트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동아약품과 CJENM은 한 주, 두 주 지나도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한 가지 좀 놓치고 계신 팁이 있을 건데요. 네. 어느 그 뭐 자동차, 뭐 이렇게 IT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미디어 관련주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뭐 CJEM이라든가 아니면 SBS 뭐 콘텐츠라든가 이런 그 종목군들이 아직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게 그동안 여수 엑스포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름 되면 런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 그 관련주들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셨을 때 미리 선취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단기 반등하고 거기에 따른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크게 나와주는 그런 그 형상으로 봐서 시장이 또 이렇게 그 저평가되어 있다고 느끼는 종목 그 테마들이 빠르게 좀 상승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비아그라 관련해서 뭐 뉴스도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제약주가 오늘 탄력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좀 밀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잠시 관심 분야가 나오네요. 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시험을 해봤거든요. 아. 예, 먹어봤더니 머리가 쓰더라고요,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혜동 전문가가 동화약품, 뭐 제약주는 제약주네요. 비아그라를 만들진 않지만, 자, 하나하나 좀 살펴주시죠. 예, 동화약품 우선 차트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뭐 광동제약이 비타500이라든가 이런 그 히트 상품이 나왔을 때 좀 그 주가가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제약 관련주, 비아그라 관련주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광동제약이 맛있는 비아그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또 국제약품의 복지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장악을 했을 때 전반적인 단기 상승에 있던 종목군들은 200일선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라인이 깨져버리면 이 종목이 당분간 수급적으로 문제가 좀 생기니까 기술적으로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JEM을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종목군들도 사실 그 탄력이 뭐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많이 왔거든요. 우리가 실적이 되는 조선주라든가 자동차주, 그 다음에 화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무너졌을 때는 항상 이렇게 그 게임 관련주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그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서 기술적 반등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정도 시세를 냈기 때문에 시세를 나신 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항상 손절 라인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 주시면 한 34,000원, 33,000원 정도 시세는 충분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도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LG패션은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 라인에 오늘 결국 터치를 하고 깨고 내려가면서 포트에서 빠지게 됐는데 그래도 손절을 아직 못하신 분들 위해서도 예, 점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던 그런 섬유 관련주들, 그러니까 패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죠. 그리고 시장이 또 이렇게 무너져 버릴 때 투매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아직 바닥이 연봉상 보시면 확인이 좀 덜 된 구간입니다. 또 월봉상으로도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은 항상 시장에서 좀 불안 요소들이 작용을 하니까 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패션 관련,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섬유 관련주들이 그 시세를 많이 낸 만큼 또 단기 낙폭이 크다. 이런 점 참조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화본과 우성 LST도 남아있는데 우성 LST는 막 잡았어요. 예, 예. 오성 LST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바닥권에서 월봉상 좀 지지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월봉상 좀 지지가 되는 것들은 확실한데 시장과 항상 그 더불어서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구간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9,000원 라인이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참조해 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보유기간 한 달 정도는 괜찮습니까? 우선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항상 라인이 그 지지가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는 기술적 그 반등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으로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그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한국화본 오늘 사실 장중에 2% 이상 떴었는데 그렇죠? 뭔가 좀 올라가려고는 한 것 같아요.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여러 가지 분야에 속하면 예전에는 자전거 테마에도 속했고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조선. 하다못해 우리가 그 양궁 강국이잖아요. 거기에 네. 쓰이는 카본 파이브의 재질이 여기 한국 카본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재질로 좀 만드는데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부품들이 그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나왔을 때는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셔야지 회사는 워낙 좋지만 지금 시장이 좀 불안 요소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 마지노선을 정해드리자면 5,600원 정도 잡으시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검 모두 받아봤습니다. LG패션 손절 라인 꼭 좀 지켜주십시오. 이탈돼서 장훈씨는 일단 포트에서 뺐거든요. 자, 이번에 김수일지 포트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동방박사 최병 전문가님의 아시아나항공이 네, 어제 맞습니다. 포트에서 빠지게 돼서요. 사실 이제 제가 6,800건 시가에 그냥 잡고 치웠는데요. 계속 포트 편입이 안 돼서 그래서 좀 빠졌는데 어저께 6,400원 손절가인데 그걸 딱 터치하고 올라갔는데 네, 오늘도 올랐는데 네, 오늘 실은, 올랐는데 그죠? 일단은 예. 이제 우량주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PER 5배.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원달러 확률이 좀 안정될 거 봤는데 오히려 원달러 확률이 급등하면서 어제까지요. 그래서 관련된 낙지로 작용 외국인이 네.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좀 팔고 있었고요. 이제 기관이 오늘 좀 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이 종목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때 저와 같이 편입을 했다면 6,800원 정도 내외 가서 그때 아마 그까지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켜보다가 안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좀 들고 가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는 사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에 있는 이제 예. 삼성전자 동원 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5만 원 정도, 4만 7천 정도 PBR 1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PBR 한 1.3배 정도는 주로 유지했거든 가격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1배 수준 가까이 왔기 때문에 1.1배 정도죠. 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삼성그룹주 펀드 내에서도 특히 삼성증권만 이게 편입이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존 리스크가 계속 때문에 금융주가 편입이 안 시켜놨듯이 그래서 오히려 소외됐다. 어제 이성대 전문가가요. 그렇죠. 손절가를 조금 올렸으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증권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손절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반드시 한 번은 크게 상승할. 그리고 특히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4만 8천 대부터 시작해서 6만 5천원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유로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7월 이후부터는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보다는 오히려 들고 가서 여기서 한 10% 정도, 20% 갔을 때 그때 손절하는 게 낫고요. 아니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낫고. 지금 저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5만 6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제 고정인 전문가 추천하는 종목인데 5만 6천 목표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뭐 유로존에서 이제는 6월 17일 날 재선이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경기 촉진책이 여러 가지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계속 좀 들고 가시라고 저는 물론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트의 안정적인 현금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종은 동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동아원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급락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5월 14일 날 제가 보는 2,940원을 이제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그런데 좀 사실상 걱정되는데. 많이 2,400원이 저가입니다. 사실은 2,400원대가 450원, 작년 9월 20일 저가이기 때문에 저가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을 할 때 저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150원 정도, 2,950원부터 3,150원 정도는 한번 팔아주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것도 동아원 같은 게 사료 업체죠. 제본하고 사료. 이제 그런데 주로 원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업체들은 원달러 확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 평가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유한 것뿐만 아니라 원재료 비용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안정이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유로존이 안정되면 결국 안정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 포인트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동아원을 한만시 전문가는 한 달 정도 보고 목표가를 5,000원까지 잡아줬지만 우리 또 최병훈 전문가님은 조금 짧은 네네, 관점에서 보죠. 5,000원 정도까지 가려면 상당히 3,150원 매물대가 많은 그걸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돌파해가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갈만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1분기는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러면 원달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수용 씨 어때요? 동아원 좀 길게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왕 네. 낙폭 과대된 거 조금 짧게 목표가를 잡으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한만시 전문가가 다음 주에 나오실 때 그때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도 좀 듣고 네, 네, 네. 뭐 지조 있는 남자 그죠? 왜냐면 이렇게 얘기 다 듣다가 한만시 전문가님 또 오시면 아니 그때 또 내 말은 안 들어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생각 좀 해보겠다, 고민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 점검은 어느 정도 받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식 배틀 1억쇼입니다. 배틀 했으면 이제 게임의 페널티도 있기 마련인데 장훈 씨가 12연승 놀라운 기록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김수영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 매도시킬 수가 있는데 삼성증권하고 요 동아원밖에 없네요. 고민할 수 있는 10초 시간 드립니다. 장훈 씨에게만요. 김혜동 전문가님은 보시지도 않는데 그래요. 자, 한 종목 매도시킬 장훈 씨 마음의 결정 내리셨나요? 요즘 장이 불안합니다. 네. 뭐 200포인트 이상 빠졌고, 그래서 김수용 씨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전 한 종목, 종목 줍니까? 전 종목 매도입니다. 새로 시작하시라는 의미. 싹 그냥 밀고. 네. 아니 지금 새롭게 백지화 새로운 그림을 그리셔야죠.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고정현 전문가 한마디 전문가님 뭐 뛰어오세요. 뛰어오세요. 졌잖아요. 졌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뛰어오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럼 매도 안 시키겠습니다. 오늘 2부가요. 네. 한마디 전문가. 그러세요? 지금 뒤에 와 계세요. 동아원 한마디 전문가. 매도 안 시키겠습니다. 그죠? 자, 매도 시킨 종목도 없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김수용 씨, 형님 진짜 화이팅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매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하겠습니다. 공매도 없는 매도. 예. 알겠습니다. 뭐 어디예요? 장훈 씨 포트 전체를 공매도. 그죠? 저도 좀 그러고 싶은데. 네, 오늘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에게 좋은 네. 종목 추천 받으셔가지고 네. 내일부터 좀 많은 수익을 그럼요. 내일부터 파이팅 할 거예요. 네. 파이팅. 예. 최병훈 전문가님 네. 한 말씀. 네, 사실 두 종목 있는 거 팔아봤자 그죠? 비중 얼마 안 되니까 60% 현금이니까 네. 사실 지금 조금 더 우리 이제 김수영 씨 우량주를 하기 때문에 대형주는 그쵸. 이런 이분은 데서 연봉을 수익을 보시는 내기 분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뒷심이 무서워요. 사실 조금 길게 보시면 다 수익이 날 종목들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너무 짧게만 계속 매도가 네.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지만 있는데 오늘은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사라고. 예,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장훈 씨, 김수용 씨하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향후 6개월 뒤, 1년 뒤를 보고 하는 게 그때 아니라 몇 년까지 하신다 그랬죠? 10년봉 보시니까 10년 뒤 2020 연봉 아까 얘기하셨는데 김수용 씨가 연봉을 보는 2024년. 분이거든요. 네. 예. 저는 센티비 20년 할 생각으로. 그래요? 네. 아 10년 하고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요 10년하고 이제 프로그램 제목 바뀌어서 네. 20년 더해서 30년. 오, 나보다 10년 더 하네? 그럼요. 네. 그래요. 그때까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네. 약간 이렇게 덕담하는 분위기인데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서로 좀 잘 되면 좋지요. 자, 저는 이제 아까 20년, 30년, 저는 40년, 10년 더 저를 보실 겁니다. 자, 분위기 안 좋네요. 자, 계속해서 양팀 오늘 경기 시작할게요. 네,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장훈 씨 12연승 했는데 이런 장훈 씨를 위해서 김혜동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일상생활에서 써보셨을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공인인증서 관련해가지고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보안 업체고요. 업계 유일의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하고 대기업이 최근 들어서 보안 관련해가지고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이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인인증서 관련 보안업체 한국전자인증. 오늘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그 도지 형태로 좀 이렇게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SGA라든가 그 과거에 보안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그 패턴들이 너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IT 관련주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진 못했지만 기술적 그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시간에가 2,330원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됐는데, 내일 시초가에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또 시장은 어렵지만 또 수익을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높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600원 정도 보시고 기간은 한 달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좀 손절을 하시게 되면은 2,000원대 초반 정도 이렇게 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2,200원 정도 이렇게 좀 짧게 그 마감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요즘 그 이게 하루하루 그 등락폭이 어느 정도로 심하죠? 요즘에 어떤 종목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 이상 위아래로 상한가 내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분명히 그 보안 관련 업체들이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됐을 때 단기 효자 그런 종목이 됐던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그 초단기 이렇게 스캘핑 이런 기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유를 해드릴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좀 중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예, 예. 보니까 지금 뭐 차트를 보면 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쭉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좀 분명히 좀 그런 리스크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때 단기 매물이 쭉 올라오는 경우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손절을 좀 대응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가격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 2차적인 기술적 눌림목 구간이 좀 예상이 되니까 잘 참조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매수가 추천 지금 매수가를 얼마로 지금 책정을 해서 오셨죠? 오늘 그 시간에 이게 2,330원 정도 내일 시초가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요런 그 단기적 그 포트들은 너무 많은 비중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권 영역, 본인들이 손이 빠르시다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매매가 자유로우신 분들만 좀 매수하시라고 들고 온 종목이니까, 아니면 요런 종목은 이렇게 뭐 계속 모니터링 하실 수 없으신 분들 절대 매수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만 매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죄송한데 예, 예. 지금 매수 희망 가격을 2,330원으로 잡아오셨는데 네, 예. 손절가는 2,200원으로 잡아오셨잖아요. 네, 예. 이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럼 2,250원으로 좀 수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네. 그러면은 그 물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손절가를 깨버리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참조하시고, 지금 매물대가 약간 불안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은 기술적 대응에서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좀 활용을 하셔서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5월에 연속 상 3번 쳤다가 이제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아까 눌림목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반등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면 어때요? 분명히 그런 것도 그 좋은 매매법이 될 텐데, 그래서 좀 그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 자리가 오더라도 뭐 20% 물량을 한꺼번에 실어주면 단기적으로 무너졌다가 또 기술적 반등이 쭉 나와주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대표적이었던 그 제약 관련주라든가 뭐 큐리어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그런 파동이 나왔다가 또 종가는 하한가로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스탑로스를 정해 두시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를, 단타만 예. 가능하신 분들만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초단기 스캘퍼만을 위한 종목. 잠깐만요. 예. 예. 정말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기간과 이제 비중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 같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10%만 매매를 하십시오. 근데 그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글로벌
공인인증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성장성이라든가 업계 1위의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중장기성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과거였던 전저점이었던 1,200원, 뭐 1,300원 이런 곳까지 기술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성은 바닥을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또 최근 들어서 3연상처럼 그런 많은 수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혜동 전문가의 초단기 매매용 한국전자인증. 우리 장우 씨도 많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대신 속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씨가 최종 포트에 넣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엔 김수용 씨를 위해서 김혜동 전문가가 아니죠. 최병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 한번 네. 들어볼까요? 예. 종목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편입이 안 됐었는데요. 서울 반도체 시가총액 3위 업체인 서울 반도체를 다시 추천드리고요. 김수영 씨,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추천하신 분이 있었는데 세 번까지 있으셨나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 세 번은 없었죠. 삼고 초려 뭐 삼세판 이런 거 일단 저는 세 두 번은 번째니까 다 김수영 씨 네. 포트에 안 들어갔었죠. 네, 아예 선택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조정 받을 때 이제 사면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행보하다가 다시 23,500원 돌파하게 되면 이 종목은 추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먼저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이제 회사 내용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오늘 사실 이제 장은 코스닥은 0.6% 정도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4.29% 올랐죠.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4일 동안 약세했다가 하루에 이렇게 급등해서 21평선까지 왔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이렇게 반등할 때 크게 장대 양봉이 주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는 것은 힘이 세다는 거죠. 수급상에. 그것은 수급이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과거에 이 종목은 계속 보시면 이 종목은 계속 이제 21,000원 내외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21,000원 정도에서 늘 지지가 되고 있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보시면 작년 12월하고 이렇게 계속 1월 달도 이렇게 지지가 됐기 때문에 21,000원은 오늘 또 29,900원 정도 500원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요. 다시 이제 21,900원 다 장중에 하락해서 21,500원 지지가 다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21,500원 정도의 내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단가는 23,500원입니다. 23,500원을 주봉상으로 돌파했을 때는 12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22평선 중심에 들어오고요. 월봉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월봉의 선에서 보시면 23,500원 정도를 안착하게 되면 이제 다시 박스권 내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연말에 추천을 29,000원으로 추천했었는데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또 다시 살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삼박자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제가 목표가 23,500원인데요. 23,500원 기술적으로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걸 안착을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는 어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이제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뭘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4분 특히 하반기 그래서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이 회사가 이제 TV용 BLU가 1분기 51% 매출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도 한 47% 이상이 증가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적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반등에서 저 위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2분기부터 실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수도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만 반등하면 수익이 나게 되면 계속 좀 들어가는 구조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가 21,500원, 목표가 23,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1,000원.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21,000원을 종가로 분기하게 되면 추세적인 또 하락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입니다. 21,000원을 분기하지 않으면 계속 좀 들고 가셔도 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 2분기부터 실적 좋아지는 서울반도체 박스권 플레이 설명 들어봤는데 자, 김세욱 씨 어때요? 네. 선고초려 3번이나 들고 오신 분이 처음입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코스닥 좀 봐요. 아, 종목이 그럼요. 좋대잖아요. 네, 이제는 그동안은 안 봤는데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왜 저를 보세요? 제가 코스닥이에요? 네, 아니요. 저도 김수용 씨를 좀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 왜요? 아니, 현금이 이제 좀 많아지니까 네. 김수용 씨도 이제 뭐 굳이 아, 코스닥이라고 이렇게 외면하고 그러진 않고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동안은 제가 쫓기는 매매, 그 매매 중독에 빠졌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네. 근데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매매 중독에서 좀 벗어나니까 좀 네.
여유로운 대응 좀 해봐야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멘토링을 다 받았는데요. 오늘은 한 종목 한 종목씩만 추천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종 포트에 넣을 건지 말 건지, 가격은, 비중은 얼마로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전략 타임 두 분 모두에게 10초씩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팀 최종 결정 내릴 수 있는 전략타임 10초씩 드렸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김수용 씨의 결정, 오늘은 조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 선택하셨죠? 네. 서울 반도체 20% 매수합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우리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미에서 네. 21,500원에 매수합니다. 네, 손절 가격도 종가상 21,000원. 네, 21,000원. 비중은요? 비중 20%죠. 네. 예, 최병훈 좋습니다. 전문가님. 네, 모처럼 뭐 하신다니까 코스닥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네, 좀 앞으로 파이팅! 이제 중소형주도 코스닥에 네. 그럼요.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그 어떤 표정보다 오늘 밝으세요. 아니 이게 느낌이 좋은 게 제가 제 가까이 있는 주변 분이 여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공장이 뭐 쉴 새 없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예, 요즘 이렇게 좀 많이 특히 서울 반도체 돌아가는데. 조명 매출 비중이 급증하기 때문에 LED. 하반기에 좋아집니다. 네, 그렇죠. 서울 M 반도체.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저기 지금 웃길 때예요, 지금. 아니 산다고 하니까 잘 가라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자꾸 그런 길을 식으로 하면 제가 국제 변호사 좀 데리고 옵니다. 아니 법적 대응 하겠어요. 저기 최병 전문가님 아까 동아원의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았으면 했잖아요. 네. 김수영 씨 그거는 반영이 그거는 동아원은 한만시 전문가가 추천을 한 종목이니까 정말 그때 물어보고 다시, 예, 예,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깜빡깜빡해요. 아까 서울엔 반도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가격과 비중까지 들어봤고요. 자, 장욱 씨 웃지 마시고 최종 선택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 비중에서 네. 무려 5%. 네? 네, 5%. 왜요? 아니 아까 김혜동 전문가가 뭐 아주 짧게 본다면 한 10% 많게는 한 20%도 실을 수 있다 했는데 무려 5%만 요즘 장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네, 장이 불안해서 아니 아까 그렇게 전문가님은 물어보시더니. 왜냐면 예. 이게 하도 등락풍이 심한 거는 예. 사실 저도 이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 비중을 50% 100% 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연승을 놓치기 싫으신 물론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자 한국전자 인증은 5% 매수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가격은 아까 알려주신 대로. 그래, 김혜동 전문가님. 예. 어떻게 이쪽은 세 번 얘기해서 종목을 다 하고 가격도 받아들이고 비중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욱 씨는 연승하시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고집도 생겼나 봐요. 얘기하는 거하고 달리 조금만 산다고. 그거는 뭐 장욱 씨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고요. 개인 투자자 내 제가 책임을 지는 건데. 그렇죠. 그거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문가는 책임을 집니다. 근데 장욱 씨가 결정을 하시는 부분은 그건 존중해 드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에 김수영 씨 포트에 동아원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네. 포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군들인데 이게 약간의 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량주의 중심에 또 장기적인 그런 포트와 단기적인 그런 포트들이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장세에서 네. 비중 조절이 굉장히 그만큼 좀 중요하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희 전문가님께서 좀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성향을 분명히 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장욱 씨 결정을 굉장히 좀 존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은 한 팀이 확실하군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 돈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예, 이거 저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예, 진짜. 알겠습니다. 예, 초단기 매매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욱 씨도 조금 정도는 담아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김수용 씨 것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증권 동아원 있었죠? 똑같은 비중으로 서울반도체가 드디어 포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씨의 결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금 비중은 40% 정도가 되겠죠. 자, 고정현 전문가의 삼성증권, 한만식 전문가 동아원 그대로 두고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가 언급한 서울반도체 집어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가격 굉장히 중요하니까 약간 눌림목 매수예요. 살펴주시고요. 손절 가격 또한 종가상 21,000원 이탈시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함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아주 중요한 23,500원까지 1차적으로 노립니다. 이번엔 장욱 씨 쪽으로 포트 한번 넘어가 보죠.
자, 훨씬 더 종목수가 많았던 장우씨, 동아약품 CJENM 버릴 수 없는 효자죠. 자, 오성 LST까지 신규로 편입된 상황 속에서 한국카본도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을요, 5% 정도 가볍게 싣고자 했는데요. 공인인증서 관련한 보안업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등락폭이 큰 한국전자인증,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혜동 전문가가 2,330원 정도 매수가를 주셨는데 손절 가격은요, 지금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메모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50원이라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초단타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한국전자인증 함께 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우씨 포트에는 5개 종목이 보여지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종목을 장에 맞게 갖고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지만은 최종 결정을 김수용 씨, 장우 씨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는 거, 아주 투자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배트 1억쇼 두 분의 내일 수익률은 어떨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일단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오늘 특별하게 시간도 많이 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요. 서울지역 번호 02-3153-2631번입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